10분 AI, 오늘은 엣지향 AI 모범 사례인 마이크로소프트 뮤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 LLM 관련해 가지고 사용 사례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한 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SLM을 이용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사용 시나리오, 사용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MU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 역발상이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을 이용해서 로컬에서 동작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MU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온 디바이스 소형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1을 생성형 AI 중심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인터넷 연결 없이 윈도우에서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 11에 아예 내장된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보십니다. 즉 요걸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 11에서 쓰는 몇 가지 기능들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요청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사안들을 자기가 설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MPU를 씁니다. 즉 그냥 CPU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AI PC들 MPU를 대부분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초당 100개 이상의 토큰으로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보면 인터넷에 접속한 퍼블릭한 그런 LLM 서비스에 접근해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뮤 모델 아키텍처 관련해 가지고 뮤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쓰고 있어요. 즉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디코더 온리 모델하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먼저 인코더 쪽에서 인풋을 미리 사전에 다 처리한 다음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디코더 온리 같은 경우에는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다 결합해 가지고 이 토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매번 다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품질은 높일 수 있는데 대신 처리하는 시간,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디코더 온리 모델이에요. 초창기에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많이 쓰다가 이렇게 디코더 온리로 가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요. 이 로컬의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모델을 이용하기에는 메모리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속도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 모델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이용해서 인코더에서 미리 인풋을 처리한 다음에 아웃풋을 뒤쪽에서 따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배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코파일럿 PC의 MPU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인코더가 먼저 입력을 고정 길이의 잠재 표현으로 변환해요. 그리고 디코드가 그 표현을 기반으로 출력 토큰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코더, 디코더 방식은 계산량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퀄컴 MPU에서 디코더 모드하고 비교하면 47% 낮은 첫 토큰 대기 시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토큰을 만들어낼 때까지 거의 절반의 스피드로만 요구한다는 겁니다. 절반의 스피드가 아니죠. 2배의 스피드로 동작한다는 거죠. 즉 1초 정도 걸린 다음에 0.5초 만에 첫 토큰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4.7배 높은 디코딩 속도를 달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디코딩 하는 데 있어서 5배 정도로 빠르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큰 생성이 상당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뮤 설계 특징이 있습니다. MPU의 제약 조건 그리고 기능에 맞춰가지고 세심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즉 GPU가 아니다 보니까 MPU가 아무래도 뭐 톱스가 높다고는 하지만 GPU에 비하해서는 낮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 제약도 좀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병렬 처리 그리고 메모리 한계에 더 잘 맞도록 모델 아키텍처와 파라미터 형태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론 시간입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점점 더 토큰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오래 잡아먹겠죠. 이게 뭐냐면 인풋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즉 토큰 수죠.
여기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경우에 토큰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론 시간이 거의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코더만 쓰는 경우에는 이거 보세요. 토큰 수가 많아지면 급격하게 추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토큰 하나 만들 때마다 앞에 거를 다시 다 계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해서 에이전트 모델을 튜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사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수백 가지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설정 내부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행 취소할 수 없는 관련 설정을 원활하게 변경하는 AI 기반 에이전트를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실행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실행 취소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보시게 되면 언두가 가능한 게 있고 언두가 불가능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화면의 상도를 조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언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때때로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는데 이 듀얼 모니터를 뭐 동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를 딱 세팅을 했는데 갑자기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살리더라도 될지 안 될지 이게 물음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잘 보시면 물어봐요. 한 몇 초 있다가 정말 이 화면이 잘 보입니까? 라고 해서 원래 상도로 돌린 다음에 물어봐서 잘 된다고 하면 실제 그때 상도로 돌린단 말이죠. 이런 어떤 언두가 불가능한 행위들이 있을 경우에 유연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실행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 윈도우 검색창 여러분들 아시죠? 윈도우 키 누르면 위에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윈도우 검색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이핑하면 즉각적으로 뭔가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느릿느릿 따오면 이게 다운됐는지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잘못했는지 사용자가 당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은 지원 시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최적 성능을 위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이 튜닝. 그래서 설정해서 에이전트 모델을 튜닝한 것을 쓰자라는 그런 어떤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튜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그리고 전력 사용량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튜닝을 안 해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뛰어난데 미세 조정 없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정밀도가 2배 정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규모를 늘립니다. 처음에는 한 50개 정도 설정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다음 수백 개 설정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요 위에 보시면 여기 My mouse pointer is too small 까지 딱 입력하면 이미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를 딱 누르게 되면 실제 원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찾아야 돼.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 마우스 하면 마우스 관련된 게 쭉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세부적인 설정을 건드려야 됐죠. 그런데 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입력을 하면, 타이핑을 하면 그 관련된 쪽을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컨텍스트 메뉴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짧고 모호한 사용자 실이 문제가 제일 풀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입력, 합성 질이 일반적인 설정을 결합한 다양한 평가 세트를 선별해서요. 모델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설정 가서 평상시 하는 습관대로 하면요. 질문이라든지 요청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단어를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의도, 즉 컨텍스트를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단어가 너무 짧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모델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풀었느냐? 설정의 에이전트가 설정 검색창에 통합되어 다중단어 입력값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최소 5단어다. 이게 안 되면요. 검색창에 어휘 그리고 의미론적 검색 결과를 계속 표시를 해줘요. 다음으로 복잡하게 했을 경우에는요. 에이전트가 높은 정확도의 실행 가능한 답변을 표시하는 형태로 변경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 여기 보시면 요게 단어가 어느 정도 좀 길잖아요. 그러면 요거 해당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요. 이게 짧으면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것도 제가 보고 맞아 이게 좀 어려웠어. 예를 들어 밝기 높이기 모니터 좀 밝게 해줘.
이게 참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듀얼 모니터를 쓸 경우에 자 보세요. 모니터가 2개 또는 3개 있으면 어느 모니터를 밝게 해달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잡한 작업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학습하면서요. 사용자한테 어떤 조건이 좋은지 계속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이 모델이 가중치를 바꾼 것 같아요. 생성 AI UX를 높이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힌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SLLM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사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뮤 상당히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게 잘 되면요. 이제 점점 인베디드 쪽 장비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TV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 뭐 이런 쪽에다가 명령만 복잡하게 내릴 거 없이요. 사람이 목소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의도대로 간 다음에 의도가 다르면 뭐 거꾸로 질문한다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주게 되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사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10분 AI 마무리하겠습니다.